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대체로 많이 물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추세가요 지금 그나 4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별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65%, 272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07%, 846포인트입니다. 지수로 보면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시장 그 매매를 해보신 분들 그 체감 지수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한 두세 배 더 많아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일봉들이 파란 요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음봉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일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어찌 보면 그날 주가보다 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더 중요한 시장을 쉽게 더 파악하기 위한 그 더 좋은 지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은요 10조입니다. 어제만 해도 한 12조, 그제도 한 11조, 13조 이랬는데요. 오늘 다시 거래 대금이 대폭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조는 돼야 시장에 활기가 있다, 매매할 만하다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지표는 굉장히 약세장 지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활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9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어제 8조 3천억에 비하면 코스닥 쪽이 오늘 어제보다는 살짝 이렇게 좋아지긴 했지만요. 코스닥이 그래도 시장 규모는 적지만 매매는 항상 이렇게 활발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한 10조는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근래에는 10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거래 활기가 뚝 떨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거래소 그래프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반등은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렇지만 이 앞에 고점, 이 앞에 고점이 3월 26일 날, 한 달 전이죠. 2달 전입니다. 3월 26일이니까요. 2779포인트를 찍었다가 지금 그 앞에 고점을 못 뚫고 지금 오늘까지 따지면 4일째 이렇게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나는 건 어쨌든 별로 이렇게 시장이 좋지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분봉으로 보면 오늘 하루 추이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그렇게 높게 붙은 것도 아니죠. 어제 종가 정도에 붙었다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3일 전에도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밀렸고 이틀 전에도 이렇게 아침 대비해서 종가가 밀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높게 붙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종가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분봉을 보면 그날 그 추이를 알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높게 들어간 경우는 여지없이 종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좀 솟아오를 때 팔면 반드시 좀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는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5천억 매수 우입니다. 꽤 큰 규모인데 워낙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밑에다 받쳐놓은 것들도 많이 들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싸다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개인들만 이렇게 5천억 매수 우위하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6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3,2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한 5천억 가량 매수해 줬다. 그래서 수급 구조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대체로 약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 때 싸다고 개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오른 다음에 좀 밀리는 그런 국면에서 이런 그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급으로 봐도 지금 모양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증시 수급을 보죠.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이죠. 먼저 고객의 예탁금을 보면 55조 6천억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5월 2일 날 58조까지 간 것에 비하면 한 3조가량 빠져나갔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로 보면요. 작년 연말 이후에 돈들은 꾸준히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고객 예탁금 이쪽으로는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용융자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서 19조 4천억인데요. 강세장일 때 그 19조 정도, 20조 이렇게 넘어서거든요. 지금 지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신용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살짝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1조 가까이 된 상태에서 절대 안 꺼지고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360억인데요. 미수금이 작년 연말에 이렇게 불끈 솟았다.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는 112조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봤을 때 110조니까 이쪽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한 2조 정도는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돈들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다. CMA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 작년 대비했을 때 연초에 한 지금까지 한 10조 정도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꽤 많은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두 달 따졌을 때는 한 2, 3조 가량. CMA 계좌라는 게 주식에서 우리가 그 계좌에 현금이 있을 때 CMA 계좌를 이렇게 이체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나 거의 비슷한 성격의 자금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돈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증시 자금은. 근데 시장이 지금 워낙 시세를 안 내주기 때문에요. 최근에 매매해서 그렇게 이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돈들이 좀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 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요. 어제 마이너스 0.49%니까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승세가 단단한, 그래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긴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0.65% 신고가 내면서도 계속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2.15% 올랐으니까 대단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 부근까지도 이렇게 와 있죠. 다음에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31% 바닥에서는 살짝 이렇게 돌아선 느낌이죠. 대만 마이너스 0.16% 미국 시장하고 비슷해요. 앞에 고점 뚫고 아주 힘있게 뻗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플러스 0.35% 프랑스 플러스 0.35%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플러스가 난다고는 그러지만 경제 사정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미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들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국 시장 보면 상해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0.6% 오늘.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2.3%. 그동안에 이렇게 힘있게 뻗어 올라가다가 오늘 아주 대폭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H 지수도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요. 오늘 마이너스 2.2%. 6,80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000을 넘어서게 되면요. 우리 ELS 이쪽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은행들마다 이쪽 이제 충당금 챙기느라고 몇 천억씩 이렇게 충당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H 지수 여기 한 7천 된다고 그러면 한 6천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 손실액이요. 7,500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참 더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한 2천억 정도로 그 ELS 손실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홍콩 H 지수가 급등해 준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다행인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23일 날 실적 발표하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로는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이틀 남았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2월, 4월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한 5배 정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매출만 따졌을 때 한 4배 이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기대감이 엔비디아에 지금 조금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한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앞에 거의 고점 다다랐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주가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 이런 쪽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스페타시스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영향으로 조금 전체 시장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전체 반도체 주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목들을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럴 경우는 차라리 대표 종목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3, 40%는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이쪽에서도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종목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만 따지면요.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가시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6%, 영업이익 같은 게 작년 1분기 대비했을 때 금년이 한 14% 정도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손색은 없지만 그렇게 서프라이징한 그런 실적은 아니죠. 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MLB 기판. MLB라는 게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그 기판이 이렇게 한 3단, 4단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판이라는 얘기죠. 핵심 기판이라는 얘기죠. 이쪽 관련해서 공급 부족 현상, 쇼티지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법인 쪽에서, 그러니까 북미라고 그러면 미국이죠. 이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쪽 AI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중국 법인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한 15% 이상 상당히 실적이 좋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3, 4분기부터는 5공장이 이제 같이 가세하면서 이 증설 효과 때문에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 늘어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쫓아가기는 그렇지만 이스페타시스 아마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워낙에 지금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가고 있고 또 3분기 가서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표 종목으로 우리가 꼽아줄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전은 제가 작년 이후로 거의 매일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장기 보유했을 때 수익이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거 한 2만 원대부터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만 원 후반대요. 지금 6만 원 왔으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났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도 한 1, 20%는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조정을 좀 깊게 받고 나서 어제 10% 올라주고 어제 100만 주 거래가 됐어요. 그중에 이제 20만 주를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면서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20만 주 매수 의한 게 조금
특이하다.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래가 한 39만 주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1,100원 올랐으니까요. 오늘 시장 전체의 분위기 대비했을 때 더존 비주얼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지만 종가로 따지면요. 오늘이 신고가입니다. 장중에는 63,300원이 갔었습니다. 4월 30일 날. 그렇지만 오늘 종가로서는 신고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존 비주얼은 특히나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보기가 좋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한 두세 배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주식입니다. 예전 이렇게 2020년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이제 6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여겨볼 게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얘기가 아마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 같고요. AI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그런 얘기 나왔죠. AMD 거기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조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도 더존 비주얼이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가세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볼 거는 요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를 지금 힘있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러고 나서는 그 위로 주봉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아주 작죠. 그 위로 이렇게 조금 길다 싶다고 그래도 여기 8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8만 원 목표가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 수급을 고려한 그런 목표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6만 원대 넘어선다고 그러면요. 7만 원대에는 거의 매물이 없고 그러고 나서 8만 원대에 조금 이렇게 매물이 조금 있는 그런 그 수급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것도 요 매물 집중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요거는 조금 길게 보고 좀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요. 요때 이제 2020년, 21년 요때 전성기 때가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습니다. 지금 금년 그 실적 예상치 보니까요. 800억 중반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그때에 대비했을 때 반토막도 안 되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못 오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세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이유는 성장성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못 올랐습니다. 실적은 그런 대로 좋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전 비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어제도 이제 AMD 관련해서 AI 협조 관계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인터넷 은행하는 것도 상당히 큰 그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영 다각화라고 그래야 될지요. 사업 다각화라고 그래야 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렇게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20만 주 매수 우위한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은 조금 가지고 가볼 만한 조금 목표가를 좀 높게 가지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화장품이나 미용 관련 종목들이 대단히 좋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오늘 전체 시장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지만 보통 한 5%에서 10%가량 이렇게 상당히 큰 폭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 두드려 보면요. 최근에 상당히 큰 폭 이렇게 올라줬거든요. LG생건, 아모레퍼시피, 클리오, 한국콜마, 콜마 B&H 다들 이게 중국 관련 화장품 업체들인데요. 클래시스, 색조 화장품이죠. 코스맥스 다들 이렇게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이런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드렸던 종목이 본느라는 종목이죠. 여기가 이제 화장품 ODM도 하고 또 자기 그 브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한 3배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는 이제 좀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앞에 아마 요 그 고점에서 많이들 이렇게 물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 물량들을 이렇게 좀 받아주면서 다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 밑에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데요. 물량 소화가 되면서 아주 힘있게 뻗어나가는 주식 같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 아닌가. 거래량이나 또 주가 움직임이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구색을 갖춘 그런 종목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마녀공장이라고 잘 아시죠? 이 종목 이렇게 보시면요. 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보는 대목이 이것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느보다는 좀 못하지만 실적이 거의 한 2배가량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행보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44,000원에서 2만원까지. 근데 최근에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죠?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거래가 좀 이렇게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굉장히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마녀공장도.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이게 아주 두터운 매물대인데 요거 지금 벗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예전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데 최근에 화장품주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녀공장은요 방금 보여드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좀 시작하는 종목 같아요. 좀 뒤늦게 후발주자인데 실적은 상당히 탄탄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행보한 주식들은요 거의 팔고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 손바뀜이 제대로 된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면에서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D&D 파마텍도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상장한 지 한 보름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 이제 상장할 때 33,100원에 공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모 경쟁률이 1,500대 1이었습니다. 33,100원에 1,500주를 신청하면 한 주 정도 받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다. 여기는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종목인데 특히나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기가 좀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다, 앞서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공모 첫날 요게 한 6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다 종가가 한 10% 오르고 끝났는데 33,100원 발행가 대비했을 때 지금 36,000원이면요. 최근에 한 4일간 이렇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격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는 아직도 적자이기는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발행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가격 부담이 없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일라이릴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 대단히 많이 올랐죠. 그런 걸 봤을 때 D&D 파마텍 이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크게 이렇게 움직임은 없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화끈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넣어놓고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마음 편히 보유할 만한 종목 연말까지 가지고 가도 별로 걱정 없이 꾸준히 이렇게 좀 수익이 날 만한 종목 삼성중공업 요거 제가 한 7,000원대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지금 추천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그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래도 꽤 수익이 났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7,000원에서 지금 10,000원이라고 그러면요. 한 3, 40% 정도 올랐죠. 최근에 주도주들 오르면 한 두세 배는 올라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삼성중공업은 아예 아주 길게 이렇게 보자고 그랬습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락, 횡보 이렇게 국면을 유지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선다는 얘기죠. 이제 흑자가 나면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월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아직도 부담이 없죠. 예전에 한 36,000원 갔던 것에 비하면 오늘 9,8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다. 지금도 장중에 좀 밀리면 들어가서 사놓고 좀 길게 봐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종목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가까이는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시장까지도 포함이 되죠. 우리 시장이 앞에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버벅대고 있습니다. 최근 한 3, 4일간 아침 대비해서 종가가 꼭 이렇게 밀리면서 물리고 그렇게 끝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그 판단하는 근거는요.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원인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요. 우선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가 좋지가 않습니다.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죠. 오늘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경대연 사장이 반도체 부문 사장이죠. 아마 다른 분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만 봐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그래프 보면 이렇게 추세 바닥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SK 하이닉스에 비했을 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 넘게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선행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요. 우리 시장이 조금 이렇게 못 따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이유를 들자고 그러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주 환원 관련해서 정책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립 서비스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면서 주가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외에도 뭐 지금 해외 투자 쪽으로 돈들이 많이 가죠. 종목에 따라서는 한 종목에 막 10조 이상 이렇게 우리 국내 그 투자자들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또 우리 국내 시장이 좀 소외되는 그런 원인이다. 또 부동산하고도 같이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이는 부동산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거래세 같은 거 조금 낮춰도 되겠죠. 1억 거래하면 지금 아마 농특세라고 그래서 한 15만 원이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세에다가 농특세에다가 거래할 때마다 20만 원 빠져나간다는 건 굉장히 크죠. 사이버로 매매하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세, 농특세 이거는 여지없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조금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준다고 그러면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다 내는 수수료보다 나라에다 내는 거래세 또 농민들을 위해서 내는 이 특별세가 한 10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좀 써준다고 그러면 시장에 조금 매매가 좀 이렇게 활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올라가면 얻어맞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장이 좋다고 그래서 쫓아갈 건 아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장 끝날 무렵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이죠. 현금 좀 쥐고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 CMA 계좌라든가 예탁금이라든가 또는 그 펀드 쪽에 이런 쪽 자금 사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 자금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만 조금 바뀐다고 그러면 시장은 해외 시장하고 비슷하게 앞에 고점을 좀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